비행기에 탑승할 때 여러분은 최대한 안락하고 쾌적한 비행을 기대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의 안락함 뿐만 아니라 안전 역시 여러분들의 친절한 승무원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아무 내색도 하지 않겠지만 눈살 찌푸리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혐오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네요. 아무튼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멋진 여행을 원한다면 승무원들을 불편하게 만들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1. 탑승 중에 기내 화장실에 가는 것.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싶지만 어쨌든 그래도 가는 사람들을 봤을 겁니다. 이유야 제각각이겠지만 탑승 시간에 늦어서 미리 화장실을 들릴 기회가 없었던 게 제일 가장 흔한 이유겠죠? 그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비행기 시간이 급하지 않다면 다른 용무는 미리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행기 승무원들이 왜 이걸 신경 쓰는지 궁금하시다면 이유는 꽤 간단합니다. 그들은 탑승 시간이 길어지면 처벌받게 되기 때문이죠. 뭐라고요? 네, 비록 그들의 잘못이 아닐지라도 승무원들은 시간을 알차게 보내지 못하면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자리를 찾고 있는데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기다리는 승객들이 줄을 선다면 탑승이 지연되는 건 불보듯 뻔할 겁니다. 상식적으로 행동하자고요, 여러분들. 2. 너무 많은 기내 휴대용 가방. 여러분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가방을 갖고 탑승하는지 확인하지 않는 공항들이 있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낭 2개와 저 파란 이케아 가방만한 핸드백 3개를 밀반입하려는 건 아니죠? 비행기에 있는 좌석 위 짐칸은 크기가 제한되어 있고 그걸 다른 승객들과 공유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많은 기내용 가방을 들고 다니면 2가지 불쾌한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여러분이 모든 물건들을 그 위에 올려놓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여러분이 짐칸 자리를 독차지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가방은 짐칸에 넣을 수가 없어요. 저라면 속상할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운 없는 승객들의 소지품들을 안으로 쑤셔 넣는 걸 돕는 것도 승무원들의 의무입니다. 멋지게 들리지 않죠? 실제로도 그래요. 그들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의 시간도요. 단지 누군가가 너무 많은 가방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비행기가 지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예요. 3. 강한 냄새를 풍기는 물건을 가지고 탑승하기. 여기엔 여러분이 비행기에 갖고 온 음식, 향이 굉장히 많이 나는 물건들, 그리고 하루 종일 정도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신었던 양말들도 포함되죠. 기내는 밀폐되어 있고 안에 있는 공기는 끊임없이 돌고 돕니다. 여러분도 저 높이 공중에 있을 땐 숨쉬는 느낌이 얼마나 다른지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아직도 거의 뜨거운 상태의 생선찜이 담긴 도시락 뚜껑을 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누군가가 수상쩍은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걸 기내 탑승객 전체가 알게 될 겁니다. 승무원들도 예외는 아니죠. 더군다나 그들은 일을 하고 있으니 비행이 끝난 후에 남아서 냄새를 없애야 해요. 여러분의 하루를 영원히 망치기에 충분하죠. 게다가 향긋한 냄새도 너무 과하면 신경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그 향기로운 수제 비누 조각은 아주 좋은 향기를 갖고 있지만 처음 몇 분 동안만이죠. 향기가 더 강렬해지면 아마도 같이 탄 승객들은 여러분을 째려볼 거고 승무원들은 그 향기로운 물건을 안전한 곳에 숨겨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밖으로 나가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냄새로 가장 무례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마도 신발을 벗는 것일 거예요. 저도 그 기분 알아요. 터미널에서 몇 시간을 보냈을 때 그 기분,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에 탑승하고 나면 발을 좀 쉬게 하고 싶고 몸이 근질근질하죠. 하지만요, 여러분이 그 신발을 벗는 순간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냄새를 맡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신발을 벗는 걸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좋은 이웃이 되려면 그러지 말아야겠죠? 4. 헤드폰 계속 끼고 있기. 이것의 핵심은 순수하고 단순하게 존중으로 요약됩니다. 승무원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려고 다가오면 헤드폰을 벗고 그들에게 모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예의죠. 이 간단한 몸짓으로 그들의 하루가 즐거워질 수 있어요. 승객들이 자신이 투명인간이 아니란 걸 느끼게 해주는 건 항상 좋은 일이죠. 어쨌든 식당에서 웨이터가 다가오면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진 않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승무원이라고 다를 게 뭐 있겠어요? 아무튼 예의를 갖추는 것 외에도 헤드폰을 벗으면
그들이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승무원들이 정말 고마워할 거예요. 5. 자리 바꿔달라고 요청하기. 승무원들은 승객들이 좌석 배정을 바꿔달라고 조르는 것이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라고 고백합니다. 문제는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티켓과 탑승권에 좌석 배정이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그것을 바꾸면 난장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승무원들이 설명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정말 여러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 중에 중요한 건 비행 중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 좌석 벨트 표시등이 켜져 있는 동안 일어나기. 이 반짝이는 표시등은 장식이 아니에요. 실은 오히려 여러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명령에 가깝습니다. 이륙할 때, 지상 주행할 때, 착륙할 때, 난기류를 지날 때,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자리에 앉아서 벨트를 매야 합니다. 심지어 승무원들도 이 규칙을 따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리 스트레칭을 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일어나면 여러분과 같이 탄 승객 모두에게 잠재적인 위험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난기류 중에 특히나 기분 나쁜 충격이 비행기를 통과할 때 바닥에 뽀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건 멋지지 않겠죠? 7. 끊임없이 호출 버튼 누르기. 좋아요. 승무원들은 여러분들의 이익과 편안함을 위해 존재하죠. 하지만 여러분과 같은 다른 승객들이 몇백 명 있고 그들을 도울 승무원은 몇 명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무 이유 없이 계속 호출 버튼을 누른다면 그만두라는 말을 듣게 되거나 심지어 완전히 무시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들의 직업이 늘 즐겁고 재미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버튼 누르는 걸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더 긴급한 걱정거리를 갖고 있는 척 할지도 몰라요. 보통은 그런 걱정거리들이 더 절박하죠. 물론 질책받을 위험도 있어요. 심각한 일인데 그들의 호출에 응하지 않았다면요.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에요. 쉴 틈을 줍시다. 8. 메뉴에 대해 질문하기. 오늘 메뉴는 뭐예요? 라는 물음은 승무원이 듣고 싶지 않은 질문 목록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메뉴는 여러분 바로 앞 주머니에 있고 식사 전에 여러분이 먹고 싶은 것과 마시고 싶은 것을 선택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승무원들에게 식사가 뭔지 물으면 다른 승객들은 더 오래 기다리느라 예민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음식과 음료를 주문할 때마다 염두에 두세요. 저라도 승무원이 맛있는 냄새 나는 카트를 갖고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앞에 어떤 승객이 그러고 있다면 정말 싫을 것 같아요. 9. 승무원에게 쓰레기 주지 않기. 승무원으로 일하는 것의 단점 중에 하나는 급여를 실제 비행 시간만큼만 받게 된다는 겁니다. 육지에 있는 동안 하는 일은 무급입니다. 알아요. 굉장히 불공평하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행 후에 기내를 정돈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넵, 또 승무원들이죠. 누군가가 여러분의 급여에 추가금을 주지 않고 업무량만 늘리면 즐겁지 않겠죠? 그러니 승무원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승무원들이 쓰레기통을 들고 통로를 걸어 다닐 때 쓰레기를 건네주세요. 쓰레기를 잡지 주머니에 넣거나 아무데나 두지 마세요. 나중에 수거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하나 더 기억할 건 승무원들이 명확하게 쓰레기를 수거할 때만 쓰레기를 모아주는 겁니다. 음식이나 음료를 나눠줄 때 쓰레기를 건네는 것은 좀 그렇죠? 결국 승무원들이 쓰레기를 모을 쓰레기통도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설마 여러분이 썼던 휴지를 승무원들이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가길 원하는 건 아니시죠? 10. 안전지침 방송을 청취하지 않기. 비행기 여행을 많이 하는 분이라면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선 승무원들이 안전지침을 설명하는 동안 긴장을 풀어버릴지도 모르죠. 몇몇 사람들은 심지어 헤드폰으로 음악을 틀거나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하고요. 네, 뭐 좋아요. 인정해요. 대부분의 항공사 간 안전지침 방송은 매우 유사하죠. 하지만 비행 전에 그것을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것은 여전히 가치가 있어요. 물론 필요한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은 종종 생기죠. 그리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지식이 필요합니다. 승무원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승객들이 설명을 듣지 않으면 정말 좌절하게 되죠. 11. 승무원을 부르기 위해 터치하는 것. 승무원들 모두가 혐오하는 한 가지에 대해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두 길거리에서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든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지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 다른 공공장소, 카페 같은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원이 여러 번 말을 듣기 원할 때 직원의 팔을 잡지는 않잖아요. 그쵸?
하지만 비행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규칙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이유로든 승무원을 쿡쿡 찌르거나 잡는 것은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몇 승무원들은 지나갈 때 무릎이나 발목 정도를 터치하는 건 괜찮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밝은 면 친구들,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하는 행동들 중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잠깐! 아직 승무원 호출 버튼을 누르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튼 여기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